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기술이 1등이다. 2. 중국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3. 미국은 바이든에 너무 실망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자동 결제 시스템은 지하철 여행 경험을 변화시켰으며 편의성과 탁월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지하철표를 구매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표 판매기 뒤에 긴 줄 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 결제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들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승객은 스마트 카드를 소지하거나 통합 결제 앱을 사용하기만 하면 표 구매가 이제 이전보다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자동 결제 방식은 승객의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더불어 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동 결제 게이트는 전체 지하철 시스템에 설치되어 승객들이 역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별도의 표 판매기를 찾지 않아도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에는 편리하고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라고 극찬받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보신 분들은 도쿄의 지하철역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환승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노선에 상관없이 모든 지하철과 버스로 환승 가능한 교통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착 열차의 운행 정보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카드 발매기 등에 지원되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해외 이용객들의 지하철 이용을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하철의 이런 놀라운 시스템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지하철을 접한 외국인들은 가장 먼저 편리한데 깨끗해서 2번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겼던 시스템 하나하나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만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은 서울 지하철의 최고 장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많은 도시에서 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무료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서울 지하철 교통 시스템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는 지난해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소개하며 한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4G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입니다. 영국 BBC는 세계 지하철과 비교해 서울의 4세대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를 세계 최고 시스템이라 극찬했습니다. 미국 CNN도 서울 지하철의 무선 인터넷을 소개하며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과 구간에서 휴대폰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하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는 그저 너무 당연해서 평범해 보였던 실시간 열차 도착 알림 서비스와 행선지 안내 게시기 역시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우리만의 IT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원스톱 엘리베이터 역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서울 지하철 전체 역 중 88%가 엘리베이터만을 이용해 승강장에서부터 출구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런던 지하철의 3배가 넘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으로 승객들의 편리함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서울 지하철 교통 시스템은 이제 해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교통공사는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에 서울 지하철의 기술력을 수출했습니다. 시드니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인 서부선, 서부공항 라인의 운영 사업을 수주해 지하철 노선 설계부터 시공, 운영,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안을 종합 컨설팅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2017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철도 사업에 진출해왔습니다. 시드니 메트로 서부선은 호주 최대 대중교통 계획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민자 유입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이로 인한 시드니 광역도시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서울 지하철을 타보고 놀라는 점 중 대표적인 것은 결제, 환승 시스템이 아주 쉽게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팀원이는 일찌감치 뉴질랜드의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 결제 및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해외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티머니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태국, 몽골, 콜롬비아 등 세계 곳곳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며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뉴질랜드 웰링턴 지역의 전체 철도 노선에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해 2008년 뉴질랜드 웰링턴 버스 노선 이어 철도로까지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5개 철도 전 노선의 교통요금 정산을 티머니가 다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티머니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 교통 정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버스 결제 시스템, 콜롬비아 보고타의 승하차 단말기와 유무인 충전기, 휴대용 검표기 등을 공급했는가 하면 태국 방콕에는 통합교통 카드 시스템 정산센터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중심부까지 뚫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워싱턴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을 따낸 겁니다. 2003년 중국 광저우에서 시작된 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당시 광저우 지하철 사업을 하던 외국계 회사 직원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현장을 지키며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바로 삼성 SDS였습니다. 마그네틱 카드 대신 코인 모양의 무선통신 승차권을 도입한 세계 최초 사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후 삼성 SDS 출신 직원들이 독립해서 만든 중소기업 S트래픽은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선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지하철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을 따냈습니다. 당시 S트래픽은 미국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 시장의 80% 이상을 잡고 있는 현지 기업과 경쟁에 이긴 것으로 한국 강소기업의 실력을 확인한 워싱턴 지하철공사 측은 이후 S트래픽의 일감을 더 늘려주게 됩니다. 이후 S트래픽은 기술로 미국의 심장부를 뚫은 강소기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미 워싱턴 지하철 프로젝트를 이끈 문찬종 S트래픽 대표는 2003년 삼성 SDS 사업팀장으로 광저우 사업을 수주한 장본인이었고 팬데믹을 이겨내며 워싱턴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해낸 기술 인력들은 20년 전 광저우 현장을 지킨 바로 그 직원들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S트래픽의 장인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에 익숙한 직원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 발권 시스템 분야에서만큼은 알스톰, 지멘스, 탈레스와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과 IT를 동들어 국내 기업이 미 정부 기관의 교통 IT 사업을 따는 것은 S트래픽이 최초여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심쩍어하던 미국 도시들이 워싱턴 지하철 사업을 보며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최근 S트래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 게이트 구축 사업까지 따냈습니다. 계약 규모는 옵션을 포함해 4,700만 달러, 약 610억 원으로 향후 3년간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설립 10년 된 벤처기업이 대기업도 뚫지 못한 세계 최대 교통시장에 K교통 시스템을 수출했고 서울 지하철 요금 결제 시스템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식하는 셈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한국 기업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얘긴데요. 특히 부정승차 방지 기술을 수출한 것은 한국의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S트래픽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교통운영기관인 BART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교통운영기관으로 오랫동안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역만 해도 부정승차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2,500만 달러, 약 320억 원에 달해 불필요한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트래픽의 자동 발권 시스템 게이트 사업을 맡긴 겁니다. S트래픽은 부정승차 방지 솔루션이 강화된 슬라이딩 도어형 게이트와 고객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인공지능 카메라 감지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기술평가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더구나 S트래픽은 이번 수주를 통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부정승차 방지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도 부정승차 방지 이슈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더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지하철을 넘어 철도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호주 현지 교통전문업체 다우너는 호주 퀸즐랜드 주주정부가 진행 중인 6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에 우선협 상대상자로 선정됐는가 하면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이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 구매 사업을 따내려 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국이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낼 경우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고속철을 수출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네음시티에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네음시티 내 철도에 투입될 고속철 480량, 지하철 160량 등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로템 이미 이집트 전동차 및 현지화 사업을 수주해 중동 국가에서 신뢰를 얻었는데요. 수도 카이로의 핵심 철도 노선인 2호선과 3호선에 들어갈 전동차를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하철 교통 시스템을 넘어 철도와 고속철까지 K-교동 시스템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 그리고 미국의 핵심 도시로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즉 리튬인 산철 배터리는 NCM, 니켈 코발트 만간 배터리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비싼 코발트를 쓰지 않아 저렴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찍부터 LFP 배터리에 집중 투자해 이 분야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염이 2026년부터 품귀 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원료인 인산염 고갈 속도가 빨라졌고 4년 후에는 품귀 현상마저 보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것인데요. 생산되는 배터리의 90% 이상이 LFP 배터리인 중국으로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산염이 이처럼 부족해진 이유는 LFP 배터리 사용량은 늘고 있지만 원재료인 인산염 공급의 증가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산염은 95%가 중금속이 함유된 퇴적암에서 발견되는데 퇴적암에서 추출한 인산염은 약 10%만 배터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까다로운데 수요는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마어마한 인산염 매장지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관측입니다.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LFP 배터리를 고수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움켜쥐고 있는 NCM 기술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NCM 기술 특허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총력 지원 덕분에 LFP 배터리를 중국산 저가 단거리 전기차를 중심으로 탑재했고 기술적 보완으로 2021년부터는 테슬라, 벤츠 일부 모델에 중국산 LFP 배터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무서울 게 없었던 중국산 LFP 배터리 회사들은 한국의 3원계 NCM 배터리 시대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에 몰린 건 중국입니다. 한국의 배터리가 아닌 중국 LFP 배터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더 뚜렷합니다. 테슬라는 LFP 배터리 적용 범위를 2년 전과 비교해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먹힌 벤츠 말고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는 전기차 제조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LFP의 핵심 광물인 인산염 부족 사태까지 온다면 중국 배터리 업계는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할 게 분명합니다. 이처럼 LFP 배터리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위기를 맞은 것과 달리 한국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거점을 꿈꾸는 국가들로부터 너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인플레이션법의 수혜자라고 손꼽히는 캐나다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중국,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에게만 함께하자고 너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는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점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투자법 인베스트먼트 캐너더 액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중국 자본 퇴출을 위한 법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갱신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안보심사 법적 명문화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법안 바티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세계 중국 기업의 투자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캐나다 광업 기업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89개에 이릅니다. 무려 18조 원이나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중국 기업들도 캐나다 광물 투자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배터리 광물 관련 수익을 중국이 아닌 우방국에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중국과 함께 글로벌 밸류체인을 양분하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가 한국, 미국, 유럽보다 늦고 배터리 업체도 파나소닉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은 자국 완성차와 미국 테슬라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세계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력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제조업이 유독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일본 기업의 공장입니다.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자체 기술력은 부족한 나라인 캐나다는 캐나다의 삼성격인 항공우주기업 봄바르디에의 사세가 꺾인 뒤부터 위기감을 느꼈고 우리도 해보자며 국가체질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는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배터리 셀팩 모듈,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설립한 온타리오주 자동차 공장이 전동화 모델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발맞춰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고 이곳 공장에 필요한 소재와 소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열린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한 캐나다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포스코 퓨처엠 등과 함께 메인 열의 대규모 부스를 연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에게 부족한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약 60가지 이상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핵심 광물 부국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등 보유량은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한국의 기술력을 들여오기 위해 최근 두 나라는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북미 지역에서 2차 전지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공급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일 한국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서는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캐나다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포스코 퓨처엠과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캐나다로부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고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 캠을 만들어 캐나다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5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한국에 없는 단 한 가지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배터리사들이 캐나다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LFP 배터리만 믿고 있었는데 핵심 광물인 인산염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미국의 대중국 압박 때문에 캐나다도 중국을 손절했으며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기업들은 하는 수 없이 한국에 애걸복걸하며 자기들도 끼워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핵심 광물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신들도 숟가락을 얹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에 구애를 시작한 겁니다. 지난 6일 중국 국영기업 중광지원 중광자원 집단 고비는 LG에너지솔루션에게 캐나다의 수산화 리튬 합작 공장을 건설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리튬 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을 견제하는 현지 정부를 설득하고자 북미에 공장을 짓는 LG를 끌어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캐나다 매체 더 글로브 앤드 메일 따르면 프랑크 왕 중광자원 북미 사업 담당은
북미에 공장을 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중 잠재 파트너를 찾고 있다. 후보군 중 LG에너지 솔루션이 있다고 LG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중광자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북미산 리튬 주문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선점하기 위해 캐나다 매니토바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 건설을 노려왔습니다. 변수는 캐나다 정부의 허가 여부였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캐나다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광물 투자 회사에 허가를 쉽사리 내줄 리는 없고, 그래서 한국 기업과 합작 형태로 꼼수를 써서 리튬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스텔란티스와 온타리오주 윈저의 연간 4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조 원을 투자해 2024년 상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인데요. 중국 국영기업 중광자원은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는 LG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리튬 광물자원 투자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국영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세상 전기차의 중심인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중국 제체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LFP 배터리 핵심 광물인 인산염 부족 사태까지 다가오고 있어 중국의 위기는 첩첩산중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에 대한 여파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으며 바이든 정부에 크게 실망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많은 이들이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역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이죠. 특히나 LG가 방산 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현대차 그룹의 9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그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타격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여러 방면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귀를 닫고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고 나서며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매체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제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말해놓고 오히려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바이든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 중심주의와 동맹 대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며 한국이 충분히 화날 만하다고 한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또 다른 매체는 동맹국 중 한국의 반발이 가장 큰데 그것은 한국이 가장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에 7억 달러가량 투자했으며 그 후 물류, AI 관련 사업 등에 3억 5천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총 15조 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동맹 투자액 중 최고 수준으로 실제 한국은 3만 5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기업을 미국에 보냈으며 칩사 동맹까지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할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큰맘 먹고 결정을 내렸지만 돌아온 것은 바이든 정부의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매체들이 바이든, 트럼프와 다를 바 없는 미국 중심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나라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으며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역시 법안을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간 선거 후 세부 법안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올랐으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가 막강하기에 개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한국에게 불리한 법안 고수로 많은 이들이 한국의 피해를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역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인데요.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을 붙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LG가 방산 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일 현지 시간 구광모 LG 대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테우시 총리를 내방하고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현지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임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약 100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 가능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곳으로 유럽 주요 완성차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구 대표는 LG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이 LG의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구 대표와 관계자들은 한국과 폴란드가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LG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LG는 LG전자가 199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판매법인을 설립한 이후 25년간 폴란드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폴란드에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이노텍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LG뿐 아니라 300여 개의 한국 기업들도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 와중에 미국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GM사와 미국 인디아나주에 동시 투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에 입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또 다른 거점으로 인디아나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도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배터리 생산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초대형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2027년부터는 광물 조달부터 재련까지 상당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해야 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이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밖에 없는 것인데요. 전기차의 절반은 배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GM의 성공은 곧 LG에너지솔루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아나주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입점에 성공할 경우 약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로 엄청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큰 변화가 없는 인디아나주로서는 이번 입점 기회가 대단히 큰 기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디아나주의 주지사 에릭 홀콤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 배터리 공장 입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터지고 만 것인데요. 주지사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단단히 불난 한국 기업들부터 달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국까지 직접 날아와 배터리 업체는 전기차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들로 큰 문제 없다. 비자 문제 해결 전혀 문제 없이 하겠다. 한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에 와서 즉시 투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겠다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주지사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이 또 어떤 뒤통수를 칠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인디아나주에 투자 결정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의 새로운 공장 장소로 캐나다 온타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
광물까지 곧바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캐나다에서는 한국 기업을 맞이하기 위해 대형 니켈 광산의 채굴 면적 확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 기업을 데려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캐나다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놀란 인디아나주는 즉각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해당 카운티 의회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입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제 혜택에 약 15년간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기업조차 이런 혜택을 받은 선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인디아나주가 한국 기업 입점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날까 봐 마음 졸이고 있는 미국 지역은 비단 인디아나주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공장이 세워질 예정인 조지아나주 역시 한국 기업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확정이지만 그 투자액을 대폭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지어질 경우 추산되는 고용인원만 약 8,000명으로 조지아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SK 배터리까지 조지아주 공장 설립에 관심을 보이면서 조지아주의 절실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그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SK 배터리가 LG의 핵심 인원을 빼왔다는 등 여러 이유로 소송에 걸리며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는데요. 상원 의원을 총동원해 LG와 SK 양측 임원을 만나 설득하며 간신히 재판까지 안 가고 합의로 끝낼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그 와중에 날벼락과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으니 캠프 주지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조지아주는 최대한 현대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디아나주처럼 조지아주 역시 독자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백악관과 단독 회담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현대차는 즉시 멕시코 공장을 개조하여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의 임금은 중국의 절반에서 30%까지 저렴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멕시코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한국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떠나며 갑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어느 나라도 감히 뒤통수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한국 기업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랍니다.